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전날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오늘 시장은 약간은 걱정을 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는 어제처럼 크게 조정은 나오지 않았었고 오후장까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결국 플러스 0.3%로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오후장이 조금을 들어주면서 오늘 모처럼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 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전날 엔비디아의 급락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국내 반도체 기업 이 두 종목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괜찮았었고요. 그 외에는 딱히 특징적인 업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모처럼 HLB가 10%의 급등이 나왔고, 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이쪽이 그나마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 만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코스피는 양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최근에 확실히 거래대금을 보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확실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8만원을 지켜주면서 5일 연속으로 8만원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무려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부터 확실히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현대차, 지난 21일을 제외하면 오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6월 10일 이후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내에서는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3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점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HLB, 현대차, LG전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KB금융. 기관은 대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를 많이 매수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1%의 약세 흐름이 있었고 S&P 500도 0.3%, 반대로 다우지수만 0.6%의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시장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다시 한번 3%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많은 반도체 관련주 있죠. 그쪽이 지수를 끌어내린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내 증시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니케이는 0.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오늘 낙폭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 마이너스 1.3%였다면 지금 마이너스 0.2%로 상당히 낙폭을 줄였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인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라든지 대만 시장을 봤을 때 오전장에는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다면 그걸 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시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3%로 굉장히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을 모두 회복했고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시가는 괜찮았습니다.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출발했었고 지금은 1%의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출발이 좋지 못했던 것은 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급락이 나왔었고 무려 6.7%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전체 3일 동안의 낙폭을 보면 고점에서 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의 출발이 좋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고, 또 특히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3% 이상의 낙폭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엔비디아가 6%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엔비디아의 CEO
젠스당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일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대주주혹은 가족들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점의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젠스당이 매도를 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 때문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꼭 기억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업황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업황이 정말로 좋다면 그 안에서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단발적으로 끝날 뿐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좋은 재료가 나왔고 주가의 반짝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결코 주가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런데 업황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단발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업황이 정말 좋을 때, 이때는 가끔씩 대주주의 매도 이슈가 나온다든지 또는 중간중간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화재 이슈도 될 수가 있고 그 외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황이 튼튼하다는 것은 혹시나 그런 내용으로 주가에 충격이 온다고 해도 결국 그 충격은 길지 않을 것이고 다시 업황대로 주가의 흐름이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AI 반도체는 업황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살짝 거품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우선적으로 내년까지는 업황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업황이 좋은 만큼 저는 며칠간의 횡보를 거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 흐름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슈가 주가적인 면에는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일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에 하락이 있었고 그 때문에 몇몇 관련주도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고요. 그보다 우리가 조금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전 AI 반도체, HBM 관련주는 오랜 기간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조정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지금은 그런 구간을 대비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며칠 나왔잖아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 이슈, 그게 정말로 엔비디아 쪽으로 향하는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는 꽤나 큰 자금 이탈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점을 하반기에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로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해보세요. 업황이 정말로 괜찮다면 모든 부정적인 재료는 그 업황에 묻힐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 당장 업황은 좋다고 해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 반도체 업종은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당장 업황은 좋다고 해도 약 2, 3분기 뒤에 그때 업황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기사를 체크해보면서 스스로가 기준과 판단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뒤면 내년 상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쯤이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기사를 접해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또는 재료,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의 움직임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게 투자하다 보면 100% 맞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이라면 어떨까요? 혹시나 신규 상장 종목이 현재 업황과 맞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업황에 맞는 종목이라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종목이 있을 텐데 반도체 종목 가운데 신규 상장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업황이라든지 실적 또는 기술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런 요소들을 대입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시로 신규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 가져온 것이고, 최근에 새롭게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현대 마니솔루션이라든지 조금 전 노브랜드, 그리고 SK 이터닉스, 그 외 몇 개 종목들이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처럼 어떤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주가의 기술적인 움직임 또는 실적적인 부분, 이게 거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신규주를 매수한다면 절대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여기가 깨진다면 그때 나는 손절할 것이다,
이런 기준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신규주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냐면 우선은 신규주는 보유해수 물량이 있죠. 짧게는 15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달,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 시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주가의 변동을 심하게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주를 투자할 때는 이게 어떤 업종이 되었던 또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던 그리고 실적이 좋던 그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 보려면 저는 최소한 1년이 지났을 때 상장하고 1년이 지났을 때죠. 그때쯤이면 대체적으로 보유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우리가 신규주를 투자할 때 그때는 나의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세워두시고 그 손절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면 아무리 업황과 재료가 좋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신규주는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 럭비공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처럼 상장 직후 한 달 뒤부터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흐름이 좋았냐는 듯이 그 직후부터는 주가의 연일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그게 맞는 표현이고 업황이라든지 실적, 차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모든 보유수 물량이 풀렸을 때 그 시점이 지났을 때 이런 내용들을 적용시켜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